일하니까 쉼도 가치가 있는 거고 쉬니까 일이 가치가 있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망치는 건 뭐다? 천편일률이다. 똑같이 해라. 그게 사회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고 그게 우리 대한민국 망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은 흘러요. 6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거예요, 태어나고. 나는 어떤 걸 흘려보냈고 나한테 뭐가 쌓여있는지를 보는 게 있으면은 미래가 보여요. 뭐랄까 용우를 만나고 나면 또 사람들이 또 그런 얘기를 해. 많이 도움을 받았다고. 그리고 진짜 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졌다고. 그러면서 굉장히 좀 놀랍기도 하고 또 용우랑 일하면은 짧게 일하는 데가 없어. 내가 10여 년 전에 알았을 때는 20개 했는데 지금 30개가 넘어, 그지? 어떻게 이렇게 30개 넘는 회사, 40개 가까운 회사에서 얼굴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십몇 년 동안 같이 일하는 회사도 많고, 뭐 이렇게 길게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정확히 제가 하는 일은 뭐 관점을 바꿔서 뭐 생각의 방향이나 뭐 이렇게 얘기를 좋게 하지만 반의 팔목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훈수 두는 사람이 8술 더 본다는 게 바둑 용어가 있는데 훈수 두는 일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바둑 두는 사람보다 훈수 두는 사람이 한 수를 볼 때가 있어요. 그렇지. 그것 때문에 지기도 하거든요. 그걸 이거 아닌데요? 거기 두지 마세요. 그러니까 바둑 두는 사람이 제일 얄미운 사람이 훈수 두는 사람이에요. 그게 제 역할이에요. 제가 어떻게 이 미용업계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근데 훈수다 보니까 누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거 이렇게 생각하면 어때? 그러면 누나가 그래? 그게 통하면 그게 자기가 내는 돈보다 가치가 있다면 저랑 일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저는 여태까지 일하면서 사람을 좋아하다 보니까 많은 휴먼 네트워크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사람을 찾아요. 루트를 통해서. 제 주변의 사람들하고 해서 엮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예로 어느 기업은 자녀들을 제가 케어하는 일을 해요. 경영자로서 인맥 네트워크 만들어줘서 가르치고 너 얘네랑 어울려, 얘랑 어울려, 얘한테 뭘 배워. 그다음에 전문가들하고 자리 만들어주고 또 위기 대응하는 게 또 제 일이에요. 그래서 회사가 이제 어떻게 하다가 위기에 빠지면 그거를 언론적으로 마케팅적으로 풀어서 완전히 없던 일은 못하지만 가장 좋은 건 이제 반전시키는 거지만 그런 일도 하고 그래서 세 가지예요, 정확히는. 그 사람이 못 보는 걸 봐주는 일, 네트워크로 그 사람이 힘을 더해주는 일, 그 다음에 위기에서 다른 관점으로 그걸 탈출시키거나 세게 맞을 거를 뭐 약하게 만든다거나 뭐 그런 일을 하는 일들을 세 가지를 제가 주로 하는 일들이에요. 근데 내가 옆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연결해 주는 거 있잖아. 그게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거든. 근데 그런 걸로 해서 사람이 많이 성장하는 걸 봤어. 사실은 자기 인맥이라든가 이거는 요건데 그게 더함으로써 보는 눈이라든가 회사의 성장이 커진 걸 많이 봐가지고 그런 게 너무 자랑스럽고 또 기업들이 달라지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참 고맙게 생각해, 용우한테. 기업하는 사람으로서 나는 우리 기업들이 다 잘 돼야 나도 잘 된다는 걸 알고 있거든. 나만 잘 되고 다른 데 못 된다? 절대 그런 거는 난 없다. 난 함께 잘 돼야 가능성이 훨씬 많다고 나는 느끼고 그럼요. 그런 게 좀 있거든. 그러면서 진짜 고맙게 생각해. 아유, 감사합니다. 그렇게 정말로. 십몇 년 전에 말 때도 사무실이 없었어. 근데 지금도 없어? 없죠. 그래? 주소지만 있는 거죠. 그게 가치 중심으로 보면 저는 사무실이 필요 없는 직업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명함에 그렇게 쓴 적이 있었어요. Address now here. 지금은 여기가 제 사무실인 거예요. 와. 그런 관점이면 항상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저한테 52시간은 안 통하는 거예요. 52시간이라는 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되게 힘들어요. 정치인들이 이걸 막 천편일적으로 만들어놔가지고. 맞아. 그건 대한민국을 망치는 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솔직히 이건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왜 천편일적으로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보면은 120시간 일해요. 워라밸 좋아요. 근데 바짝할 땐 바짝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저는 일주일에 몇 시간을 일할까요? 52시간 일할까요? 전 일론 머스크보다 더 하면 더 하지 덜 하진 않아요. 그럴 것 같아. 차에서 컬럼 쓰고 책 읽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것도 공부하는 거거든요. 유튜브 보고 그다음에 또 사람들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강연하고 컨설팅하고 이런 것들이 저는 사무실이라는 단어가 없어도 되지 않나요? 굉장한 패러다임인데 그거는. 그래서 오피스 워커라는 것도 얘기를 했고 근데 될까? 막 이런 사람들 많았어요. 근데 했잖아요. 강제적으로. 코로나 때 했잖아요. 줌으로 회의하고 그랬잖아요. 일이 안 되던가요? 멈췄나요? 경제가? 아니잖아요. 어쩌면 꼭 사무실이 있어야 되는 것도 편견일 수 있다. 물론 일부 직종에서는 꼭 있어야 되고 공간이 있어야 되고 거기서 모여야 되고 그건 약속이니까 준호 헤어가 사무실 없으면 될까요? 안 되지 여기는. 그건 일부 직종은 될 수도 있어요. 각각의 저기마다 다르다. 저 같은 일은 사무실 없어도 된다.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많죠. 거네. 그러니까 일을 어떤 관점으로 보냐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사무실에 있는 사람이 저보다 컬럼을 많이 쓴다? 그렇게 않아요. 그래, 이 책도 이걸로 썼는데 핸드폰으로. 핸드폰으로. 야, 그래서 이렇게 100페이지가 늘었잖아요. 그래, 100페이지가. 그리고 이 책의 특징은 뭐냐면 제가 새로 쓰는 책이 또 있어요. 이거 6월 달에 나오는데 그 책에 이런 문구가 나와요. 업데이트가 있어요. 업그레이드가 있다.
업데이트 안 하면 업그레이드는 없어요. 업그레이드가 한 단계 빡 가는 경우는 없어요. 맨날 하루하루가 쌓여서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업데이트잖아요. 근데 더 큰 성장을 하려면 아웃데이트 시켜야 된다. 폐기시켜야 된다. 내가 알고 있던 거를 폐기시킬지 모르면 계속 옛날 생각만, 그걸 꼰대라고 부른다. 아웃데이트 시키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버리고 습득하고 슬림하게 만들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100페이지 늘어난 거예요. 사무실 없이. 사무실 없이. 차 안에서 썼잖아요. 그것도 간점이고 패러다임이네. 그럼요. 내가 생각하는 공간이 일하는 공간이고 집에서도 이렇게 하면 사무실인 거예요. 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일 중심으로 봐야지. 근데 자꾸 공간 중심으로 보니까 아이 나 회사 사무실 가기 싫어요. 그래. 아, 공간 중심으로 보니까 그지. 그러니까 누가 일 많이 하는 애가 이기는 거예요. 일하고 싶을 때 해야지. 그때 하고 나서 그때 쉴 때가 진짜 쉼인 거지. 정기적으로 쉬면은 여러분 한번 5일을 쉬어보세요. 오늘 우리 기사님이 그런 얘기 하던데 너무 많이 쉰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쉬는 것도 계속 쉬라 그러면 못 쉬어요 사람들. 일하니까 쉼도 가치가 있는 거고 쉬니까 일이 가치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 밸런스가 중요한 거지. 무조건 딱 우리나라 망치는 건 뭐다? 천편일률이다. 천편일률 말아요. 똑같이 해라. 그게 사회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고 그게 우리 대한민국 망치고 있는 거예요. 맞아. 그러면 우리가 일하는 방식이 어떻게 바뀌게 될까 앞으로는? 결과 중심, 자기 다움 중심으로 바뀌어야 돼요. 난 이렇게 일하는 게 좋아요. 근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은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 그럼 더 좋게 일하는 방식이 바뀌려면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바뀌면 우리나라가 좀 더 좋아질까? 또 하나는 인공지능의 등장이에요. 여기 보면은 파마가 뭐의 약자일까? 그거 안 찾아본 애들 많을걸 여기? 퍼머넌트잖아요. 오래간다 영구적인 뭐 이런 영구적이다. 뜻이에요. 맞아요. 영구적이냐고 그게. 아니지. 파마 풀리니까 돈을 벌지 여기. 파마 안 풀리면 여기 망해 여기. 찾아봐야 되잖아 이게. 어원을 생각하는구나. 우리가 어원을 생각 안 하는 게 문제야. 원리를 깨달으면 그다음부터 응용은 쉽거든. 야, 많이 배운다. 그러니까 그거를 가르칠 사람이 없어요. 개뻥. 챗GPT 있잖아. 이거 다 찾아줘. 그러니까 뭐 가르쳐주는 사람이 선생이 없어서 못 배워. 이거 다 거짓말이다. 이제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이제 공부하기는 훨씬 쉽다. 쓰느냐 못 쓰느냐의 차이만 된다. 그래서 손정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매자매요 막 그래요. 눈을 떠라. 너 금붕어 된다. 왜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금붕어의 지능이 인간의 10,000분의 1이래요. 금붕어가 인간의 10,000분의 1밖에 안 되니까 그 붕어 대가리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ASI 아티피셜 슈퍼 인텔리전스는 인간 지능의 10,000배예요. 그러면 인공지능이 얘 판단을 하면은 인간은 붕어 대가리인 거예요. 자기 10,000분의 1밖에 안 되니까. 그러네. 그러니까 손정희가 매자매요 눈을 떠라 왜 안 쓰냐 너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면은 내 능력이 확장되는 거야. 진짜 중요한 건 뭐다? 하려는 마음. 그것만 있으면 얼마든지 방법은 있다. 유튜브 있지, 인공지능 있지. 그 두 가지만 잘 써도 마음이 성장을 만든다. 마음이 성장을 만든다. 그 마음만 먹으면 된다. 그리고 꾸준히 하면 된다. 그럼 인생은 바뀌어 있다. 바뀌어 있다.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질문도 안 해, 노력도 안 해. 아, 세상에 왜 그래? 그런 놈한테 뭘 해주겠냐는 거예요. 근데 원망만 하고. 원망만 하고 생각도 없고 행동도 안 하는데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 나 생각하고 있나? 행동하고 있나? 이 두 가지 질문만 해보면 내 인생이 왜 망가졌는지 딱 알걸? 생각만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하는 사람 1년 후에 어떻게 될까 그 사람은? 불만만 하고 있겠죠. 자기 탓은 안 해 또. 그 말버릇이 달라요 걔네들은. 하필이면이란 말 되게 많이 해. 실패하고. 하필이면. 근데 성공한 애들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맞아. 합니다, 합시다, 해봅시다, 내가 할게요. 이런 애들이 성공하지. 하필이면. 야, 하필이면. 세상이 되게 빠르게 변해, 그지? 그래 이런 세상 속에서 젊은 애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전에 안 그러던 애가 불안하고 힘이 들 때, 그리고 매너리즘에 많이 빠졌고 뭐 현타가 온다 그러고 야, 맞아요.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얘기나 해주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좀 마음껏 얘기 좀 해줘봐. 마음껏. 현타가 온다는 거는 생각이 안 나서 그런 거예요. 내 미래가. 그러니까 불안하지. 블라인딩도 있는 거 이렇게 깜깜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하는 일이 똑같은 거 반복 같거든. 비전이란 말이 있어요. 근데 그건 꿈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텔레비전이 무슨 뜻이죠? 텔레가 멀리 떨어진. 멀리 떨어진. 비전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이 있는 회사다. 그러면 비전은 이걸로 보는 거 아니에요. 이걸로 보는 거지. 그래서 꿈이라는 말로 바꿔서 부르기도 해요. 그렇구나. 지가 비전이 없는 거야. 꿈이 없는 거야. 머릿속으로 자기 미래가 상상이 안 가. 그리고 답답하지. 안 보이니까. 3년 뒤에 자기가 어떻게 될지가 안 보여.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 반복되다가 내가 잘못돼갖고 힘은 들고 하는데 내가 이거 체력 떨어지고 하면은 이것도 못하면은 난 나락으로 갈 텐데 이러니까 불안하죠. 계산해봐야지. 내가 벌어놓은 게 뭐지? 돈 말고 쌓여있는 게 있잖아. 제가 금년에 60이 되면서 아침에 두 가지 한자를 생각했어요. 흐를 유자, 쌓을 적자. 시간은 흘러요.
6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거예요, 태어나고. 나는 어떤 걸 흘려보냈고 나한테 뭐가 쌓여 있는지를 보는 게 있으면은 미래가 보여요. 근데 흘려보낸 거밖에 없고 쌓인 게 하나도 없어. 불안하지. 돈이 없어서 불안한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이 그래서 불안한 거구나. 쌓인 게 없어서. 쌓인 게 없어. 쓸려 나가니까 그건 한꺼번에. 자, 탄탄하지가 않은 거야. 아, 돈 다 없어져도 돼. 나 다시 벌면 돼. 그래, 자신 있으면 불안할까? 아니지. 누나 빵 됐어, 재산. 뭐 그런 일 없겠지만. 근데도 누나는 다시 있을걸? 다시 하면 되지 뭐. 내 몇명 불러도 할 수 있어. 먹고 사는데 전 시장 없어. 그러니까 불안 안 해. 어떻게 바꿀까를 고민하지 불안하다는 고민은 안 해. 미래 보는 거 뭘로 본다? 이걸로 본다. 머리로. 상상으로 본다. 그래서 애들이 가기 싫어하는 직장이 비전 없는 직장이에요. 그래서 여기 준호 아카데미 오면 비전을 보여주는 거야. 얘가 얼마를 버네. 이렇게 될 거야. 그걸 다 보여주잖아. 그게 얘네들의 비전인 거예요. 근데 얘 여기까지 갔잖아. 그럼 다음 걸 봐야 되는 다음 게 안 보이는 거지. 우리는 요즘에 다음 거 세계로 많이 가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거 가는 애들은 불안할 시간이 없어. 생각할 시간이 부족하지 불안할 시간이 없다고. 요즘 애들, 우리 애들은 배우느라고 정신이 없어. 불안할 시간보다는. 근데 쌓이는 게 없어서 불안하고, 비전이 없어 불안한 거구나. 쌓인 게 약하거나 쑥 쓸려갈 수도 있고 한 방에 날아갈 수도 있고 불안하지. 미래는 안 보이고. 아, 어떻게 해야 하나. 그래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아, 5년 뒤를 내가 어떻게 알아. 뭐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더 잘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3년 뒤에 난 어떤 상태가 되어 있을까 그 정도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아, 그렇네. 스테이터스. 나 어떤 상태가 될 거야가 머릿속에 명확하면 불안하지 않아. 가기 바쁘거든 그걸로. 근데 그게 없어. 그러니까 나 어디를 가고 난 누구 여긴 어디 이런 거지.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어. 불안하지 당연히. 목적지가 없는데 뭐. 목적지 없이 떠나는 여행이 좋다고?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은 목적지를 안 정해놓으니까 시간은 남고 불안은 커지고. 불안은 커지는 거네. 시간은 별로- 남아요 오히려. 뭘 할지 모르니까 시간이 남지. 그래 답답하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지치고. 그러니까 무슨 뻔뻔하고. 시간이냐 그러니까 한숨 쉬는 시간밖에 없지. 한숨 쉬는 밖에 없고. 아, 그거부터 찾아야 되겠네, 그지? 꿈 잃지 말고 비전 잃지 말고. 여러분한테 바라는 거는 불안할 시간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목적지가 확실하고 그렇게 되고 싶은 욕망이 크면 불안할 시간 없거든요. 그래도 또 불안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전 이런 질문을 할 것 같아요. 내 불안을 잠재우는 방법이 뭘까? 불안해만 하지 마세요. 이 불안을 잠재울 방법을 찾는 거 찾다 보면 가차 그럴 때가 있거든요. 이거네. 불안을 재료로 쓰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너무 태평성되면 또 망하듯이 불안이라는 거를 나를 자극하는 자극제로 쓰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생각을 이렇게 바꿔보면 여러분이 생각의 음영지역이 있어요. 내가 못 본 부분. 거기서 이거였구나라고 하는 거를 저는 정답은 아니에요. 전 이렇게 살았다는 거를 제 경험을 말씀드렸을 뿐이고 거기서 한마디 말이라도 여러분 힌트를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누나랑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면 책이 많잖아요. 누나랑 얘기하면서 여기 책 보면은 책이 딱 눈에 들어와요. 생각을 뛰게 하라. 참 멋진 단어잖아요. 여러분 생각은 뛰나요? 가슴이 뛴다, 심장이 뛴다 그러잖아요. 멈춘 사람들은 멈춰서 갈 곳을 모르면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의 생각이 뛰고 여러분의 심장이 뛰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용우가 해준 얘기는 제가 제일 많이 감동받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저는 오늘 가슴이 막 설레요. 젊은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힘드신 분들 이거를 보고 끝나지 말고 뭐라도 하나 진짜 희망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안 되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목적지가 있으면 안 불안하다잖아요, 그죠? 오늘 이 용우의 얘기가 여러분 희망에 불을 지르는 불쏘시개가 됐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우 만세, 용우 최고. 여러분 힘내세요.